2020년 4월 17일 저녁 7시 55분입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될 수 있으면 크게 잡히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앞으로 이렇게 TV 화면 쪽으로 카메라 위치를 당겨놨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조이 라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조이 라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라면. 이 책은 이 작가는 원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사진이 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책을 구입을 할 때 소스를 주로 이제 신문 기사에서 책 추천, 주말이나 금요일 날 책 추천 또는 이제 이렇게 기사화된 책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소스를 많이 얻는 편이고, 또 그 책을 보다 보면은 역시 또 다른 책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제 많이 확장을 해 가는데요. 요거는 이제 2016년, 요 보시다시피 16년 3월 9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이제 윤서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나와 있고요. 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바깥도 좀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3월 9일이면 아직 촛불 난동이 벌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날짜와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섬뜩하다 이런 생각도 오늘 조금 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당시에 책을 보고 많은 감흥을 느꼈고, 책 추천으로 친다면, 예를 들어 별 5개로 친다면은, 별 5개를 다 충족시킨다, 이렇게 강추하는 책이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들어갑니다. 이 만화가들이 다 그렇겠지만요. 특히 또 문학가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제가 볼 때는 만화가들. 우리 일본의 그 전통 시 중에 하이쿠라고 하는 시 짓는 방식 있잖아요. 한 줄 또는 한 마디로 의미를 함축하는 그런 시 짓는 방식인데, 이 만화가들도 굉장히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윤서인 씨의 만화를 보면요, 배경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리고 역시 딱 필요한 말과 글로 압축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거짓 선동 한마디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설명이 필요하다. 수십 마디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 어려운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선동도, 좋은 선동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윤서인 작가의 조이 라이드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그 매체에서도 연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연령별로 다 접하기가 좋고, 또 연령별로 자기에게 적합하게 끌어올 수 있는 소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좋구나 하는 거를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참고서 같은 그런 책 역할을 했었던 책입니다. 문득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는 이유는요, 말씀드렸듯이 건지구력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이 필요하다. 결국 공부가 필요한데, 일단 쉽고 핵심을 잘 접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또 이걸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기사가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부추기지만 처자식과 무탈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엔 감사할 것이 더 많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학가에는 안녕들 하십니까? 란 대자보가 곳곳에 붙고 있었다. 제 기억상 아마 고려대 대자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윤 씨의 웹2는 이를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다. 그는 삶의 부정적 측면만 파고들며 젊은이들을 선동하는 글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당신 말이 맞다. 힘내라 등의 댓글과 쪽지가 잔뜩 붙었다. 우호적인 독자 반응은 만화의 색채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무서워서 못 다뤘던 우리 탤런트 중에서 공유씨 있잖아요.
본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존경하는 인물이 박정희다라고 말했다가 십자포화를 당해버렸잖아요. 지금은 뭐 극장의 그 개봉을 할 때 박근혜 나와라고 그 외쳤던 정우성 정도가 되어야 개념 연예인이 되고, 남미에 대해서 이제 흑인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죠. 탈북자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는 희한한 인간들이 요즘은 이제 개념 연예인인데, 어쨌든 그동안 무서워서 못 다뤘던 보수 논리를 넣기 시작했죠. 그는 모두가 복지를 이야기할 때 정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돈 있어야 복지를 할 건데, 한국 사람들은 복지는 좋아하는데 그러면 너 세금 내라고 하면 아니 나는 못 내, 있는 사람 거 내, 이렇게 하잖아요. 분배에 관심이 쏠렸을 때 성장의 중요성을 말하는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를 묶어 책 조이라이드도 냈다. 기파랑 출판사는 좋은 책을 많이 내는 출판사입니다. 그의 만화를 보면 2008년 광우병 공포 사태가 벌어졌을 때, 광우병이라 그러죠. 대중을 선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그는 당시 광우병 공포를 부추긴 웹툰이 많았는데 그때 만화로 제대로 반박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끔씩 2008년 광화문에서 있던 학생이라면서 제 만화를 보고 생각을 많이 했다는 쪽지를 받아요. 그럴 때면 의욕이 샘솟아요 하면서 조선일보에 이 책 소개를 하는 인터뷰가 있었고요. 자, 요런 책입니다. 책을 제가 펼쳐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제가 편집을 하지 않는 유튜버입니다. 제 유튜브를 뭐 소수이지만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날 것 그대로 찍은 대로 바로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분짜리 영상을 찍으면 걸리는 시간은 20분입니다. 예, 나중에 업로딩 되는 거는 이 스마트폰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안 하는데, 오늘은 이 만화를 그래도 좀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다는 못하고 몇 카트만 찍어가지고 이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 작업 하는데만 해도 1시간 걸리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워낙 이걸 잘 못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편집하는 유튜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오늘 새삼 또 느꼈습니다. 예,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 만화를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보수 만화를 그리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챕터별로 나눕니다. 장편 소설처럼 쫙 연결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이슈별로 다 다룹니다. 뭐 평준화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안 다루는 게 거의 없이 다 다루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만화는 보수 성향의 만화다 라고 하니까 이제 작가가 막 돌팔매질을 받죠. 꺼져라 기득권의 나팔수냐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는데, 이 아이들 손에는 보면 이게 초가 걸려 있습니다. 들려져 있습니다. 잘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밌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 보수는 무조건 잘했다고 말하는 편파적인 만화라는 소리도 종종 듣는다. 하지만 억울한 건 나 역시 그들이 다 잘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동안 나라를 이끌었던 보수 세력들에게 문제점이 없을 리가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만화를 그리냐고? 어쨌든 그들은 잘한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이렇게 파일을 봤을 때 못한 것보다 잘한 게 많다는 거죠. 번영, 발전, 산업화. 그런데 여기 하나 빠졌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인권, 민주, 소통. 근데 사람들은 너무 이것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자기는 나라도 이 더 많은 잘한 부분도 좀 이야기하고 싶다. 물론 제 생각을 갑자기 여기 개입시키자면, 산업화가 인권과 민주화를 견인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민주화하자, 인권하자, 이런 거는 지구 역사상 일어난 일이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 더 큰 부위 덕분에 삼겹살 구워 먹고 이제 기술의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뭐 여행 다니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교육 서비스 받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 5,000년 한반도 땅 백성들 최초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유례 없이 잘 살게 된 주인공이 됐다. 그런데
요것만 보고 왜 이건 비었어? 투덜거린다는 거죠. 그리고 보수를 욕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바보 꼴찌 팀을, 야구팀을 피나는 훈련으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시켰는데 원래 물팀이 잘했다고? 웃기네. 전체가 다 잘했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시죠. 이런 말을 하는 꼴이다. 이병규 뭐 했노? 정성병 뭐 했노? 이렇게 다 잘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라도 잘한 걸 이야기해보자. 왜들 기적을 애써 외면하냐. 전 세계가 극찬하는 대한민국인데 왜 외면하냐는 거죠. 근데 웃기죠. 지금 보면은 제 말씀 또 죄송하지만 전염병 국면에서 정부가 초기에 감염은 차단하지 않은 거는 완전히 의도된 미친 짓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 뒤에 우리의 방역 시스템은 훌륭한 거죠. 그걸 이제 해외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빌 게이츠도 왜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또 이 좌익 진영에서는 봐라 해외에서도 우리를 칭찬하지 않느냐. 자기 칭찬하는 거 아님에도 구분해서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뭉뚱그려가 자기들이 잘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금 빨리 돈 풀어야 된다. IMF에서도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해외 말을 잘 듣는 국제기관 말을 조직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또 잘 듣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인용을 잘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상은 정말 훌륭한 것이다. 라고 해외의 전문가들이 오히려 이렇게 우리를 부축해 세워줄 때 그렇게 인정받았나, 해줬나요? 좌익 진영에서?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IMF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너무 경직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들어줬습니까? 최저임금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거다.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들었나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듣는다니까요. 해외에서의 평가. 해외 어떤 기관에서, 국제기관에서 나오는 평가는 선별적으로 듣는다는 걸 요즘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자, 좀 빨리 나가볼까요? 잠깐만요. 자, 다른 챕터인데요. 저기요, 제가 고민이 있어요. 양초를 든 사람의 고민이랍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이중적이라고 하네요. 제가 그렇게 이중적인가요? 라고 하니까 조이라이드가 그럼 한번 알아봅시다. 스타트. 자, 대통령에 대한 거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져라. 대통령이 살려내라.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다. 대통령 나와라 대통령. 그러니까 질문을 하죠. 대통령이 진짜 엄청난 존재인가 봐요. 뭔 소리? 대통령이 무슨 왕이냐? 여왕 폐하 납셨냐? 예,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명박 포함.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중 한 사람뿐이다. 정치 논리에 찌들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을 코알라로 그려놓다니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풍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끈하는데 여기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해놨네요 라고 하니까 그거는 표현의 자유 이렇게 이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무엇이 두려워 그러는 거죠. 무엇을 덮으려고? 라고 하니 그럼 필요하다면 님 카톡도 볼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떼끼 어디 남의 카톡을 함부로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네요. 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는 최고다, 페이스북 좋다, 아이폰 좋다, 카투사 가고 싶다, 미국 유학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미국 좋아하네요 라고 하니까 아니다, 미제 타도 미국 나쁜 나라, 제국주의, 미군 철수한다 이렇게 이제 돌연 바뀐다는 거죠. 대기업 나가라 하면서 취업할 때는 삼성을 선호한다는 거. 박정희가 무슨 경제 발전을 했냐? 국민들 몫이지. 그러면 저기 당시 우리 국민들 지나간다 라고 물어봐라 라고 하니까 우리 앞길 막지 마. 꼰대들은 늙으면 죽어야지. 세뇌당한 노만 꼴통. 연예인에 대해서는 박근혜 아웃이라고 이야기하면 우와 개념 있는 사람이다 존경해요 라고 하고 박근혜를 좋아한다고 하면 연예인이 무슨 정치 성향이냐 퇴출시켜야 된다. 밥줄 끊어놔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개그 콘서트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고 이게 2006년 책입니다. 2006년 상반기 책이에요.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시사할 점이 있는 것입니다. 복지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의 이중성,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주택, 복지를 시행하라. 복지국가로 가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할 수 있게 세금 좀 주세요 하니까 어째서 내 돈을 달라 그래. 상위 1%한테 뺐어야지.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내는 세금 엄청나죠. 와, 님 정말 일관성 있으심. 누가 이중적이래? 예, 촛불은 항상 일관성이 있었다. 이런 풍자가 있고요. 광우병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는 꼭 좀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짚고 싶습니다. 광우병 촛불 시위. 예, 이때 엄청났죠. 이명박 힘 빼기 하러 나온 겁니다, 이게. 광화문은 촛불로 뒤덮였다. 2008년 6월에. 거리로 나온 이들은 바로 어린 학생들. 이 그림은요, 비록 만화지만 실제 있었던 사건 사진들을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상상화가 아니에요. 나 이제 아직 14살이거든. 우리는 살고 싶다. 뇌에 구멍 나기 싫다. 뭐 이렇게 했잖아. 그죠?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김제동을 이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급장이지만 갈 겁니다. 왜냐? 고기 먹기 싫으니까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촛불 열사다. 우와, 이명박이 죽여라. 그런데 시위가 점점 뜨거워지더니 예, 요렇죠. 우리가 4.19도 지금 다 돼가지고 또 4.19 뭐 기념 주화도 만들고 하던데 4.19는 이승만의 독재가 아니라 부통령의 부정선거인데 그걸 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제가 무조건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부통령의 좌익 계열의 정치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부통령제인데 대한민국 겨우 만들었는데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기붕 씨라든지 또 그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사람의 정언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생활의 사정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까지는 네가 너무 편든다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까지 그만하고 어쨌든 그 부통령 부정선거 가지고 그 수정하라 하다가 갑자기 이승만 타도하자라고 용어의 구호가 바뀌어 버립니다. 분명히 좌익들이 거기에 관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진다거나 정치적인 혼란기가 오면은 반드시 좌익 분자들이 거기에 개입을 합니다. 또는 좌익 분자들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자,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경찰차, 버스 불 지르고 쇠파이프 나와가지고 차 부수고 이렇게 했죠. 이래놓고 경찰들 보고는 국가폭력이다. 걸핏하면 국가폭력이다. 민중의 항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어떻게 국가폭력이고 이게 어떻게 민중의 항쟁입니까? 체제 전복 세력들이지. 자, 이때 이들을 움직인 원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미국 소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쥐박이 쥐약 먹어. 미친 소 먹기 싫다. 국민을 죽이지마. 부모 형제 다 죽는다. 뭐 이러는 거. 광우병에 걸리면 죽는다. 굴욕 외교 독소조항. 국민살인, 미국소 30개월 다우너, 3년 후 뇌송송 구멍탁 이런 말이 있었죠. 이게 원래 이제 파송송 계란탁인데 이렇게 바꿨어요. 말은 하여튼 잘 지어요. 이 좌익들이 공기 중으로 퍼져서까지 다 죽는다. 이 구호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우너소라고 알려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또 시골에서 많은 소는 아니지만 우리 마당에도 소를 풀어 키우는 그런 시골 출신으로서 당시에는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녀오면은 소를 풀어가지고 언덕에 가서 그 풀 뜯어 먹이는 게 우리의 임무였고요. 그 다음에 지피라고 있습니다. 추수를 다 끝내고 나면 그 지풀 이제 썰어서 소에게 이제 먹이고 또 소똥을 치고 막 이랬는데요. 그때 당시에 소똥을 치면요, 소똥은 냄새가 거의 잘 안 납니다. 구수합니다.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똥이 구수한 냄새가 나요. 뭐 고약한 냄새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기들 똥 냄새 어릴 때 갓난아기일 때는 거의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유식을 하고부터는 똥의 냄새가 지독해지듯이 소가 사료를 먹고 난 뒤에 똥 냄새가 좀 심해지지. 풀만 뜯어 먹는 소는 원래 지구성 동물입니다. 지구성 동물이라서 지구성 동물은 똥 이야기 다시 하자면 그러니까 이 똥을 보면 다 섬유질이에요. 그래서 그 똥을 말려가지고요, 집 안에, 방 안에서 화로에다가 불을 피우게 됐습니다.
놀라우시죠? 혹시 못 들으신 도시 출신들은. 그러면 이게요, 우리 보면 호텔에서도 지금 뷔페 같은 데 가면은 음식을 계속 데우는 그 고체 연료 있잖아요. 그 고체 연료처럼 뜨끈뜨끈하게 계속 이 역할을 하는 아주 훌륭한 그 연료였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풀이 많았습니다. 그 풀을 먹였던 거죠. 이 풀을 많이 먹고, 소는 지구성 동물이기 때문에 고기가 빨갛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마블링 있잖아, 그죠? 그거는 풀이나 사료를 먹여가지고 소를, 비만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층층이 기름이 끼게 한 겁니다. 말이 좋아 마블링이지, 그게 비계입니다, 비계. 그 비계층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씹으면 쫙쫙쫙 잘 깨지겠죠. 예를 들어 우리 격파물을 볼 때 하나 놓고 TV에 나오는 거 보셨죠? 층층이 딱딱딱 간격이 띄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위를 이렇게 내려치면은 그 힘으로 더 힘을 받아가지고 쫙쫙쫙 내려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힘도 필요하긴 해요. 완전히 사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팁이 있습니다만은, 그 비계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맛이 어때요? 고소하죠. 고소하고 잘 씹히죠. 부드러워지고. 그러니까 A2 뿔이다 이렇게 해서 등급을 매기고, 비계에 있는 소고기를 비싸게 사 먹는, 우리가 지금 코미디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 소고기 사 먹지 않습니다. 뻘건 거 먹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도 먹고, 하여튼 그게 좋아요. 좋은데 그게 진짜 소죠. 근데 이 소가 이제 지구성 강한 동물의 고기는 빨간색이고요. 그걸 우리가 적근이라 그럽니다. 반대되는 근육은 백근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우리 닭고기입니다. 하얗죠. 순발력이 있는 그런 고기가 이제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원래 소고기는 구워버리면은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까맣게 타버립니다. 그래서 육포가요, 원래는 까맣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까만 거는 식감을 떨어뜨리는 좀 안 좋은 색깔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색소를 넣어서 그렇게 빨갛게 만드는 거예요, 참고로. 근데 이 소를 먹일 때는 채산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투입되는 비용이 있고, 그 정도에서 죽여가지고 팔아야 내 수입이 남는 그 채산성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이. 그걸 30개월 정도로 쳐요. 30개월 정도로. 물론 사정에 따라서 좀 더 빨리 도축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걸 넘기는 소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30개월을 넘겨버리게 되면은 인간처럼 소가 치매가 와버립니다. 예, 노망이 오는 거예요. 그 다우너라고 하는 소, 이렇게 픽픽 쓰러지잖아, 그죠? 치매가 온 소입니다. 그 전에 원래 다 잡는 겁니다. 그 소는 왜 늦게까지 살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예전에 시골에 살 때도 소를 되게 오래 살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늙은 소. 그래서 집에서 불법 도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골에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묵고 했는데, 이 풀이나 사료를 일본, 미국, 한국 당시에 먹였습니다. 예. 와규라고 하죠, 일본 소는. 그 당시에 지금 우리 경주가 축산 두수가 전국 아마 1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전국 1인가 2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닭이 3인가?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 풀이나 사료를 먹이는 소의 숫자보다 일본 소가 3배가 많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때 우리가 만약에 일본은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광우병에 걸린 소를 이제 걸러냈어요. 아까 그 소 치매 소를 걸러냈는데, 어쨌든 3배가 많으니까 우리도 전수조사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밝히고 국민들을 학습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좌익들이 선동은 시작했으나 학습으로서 국민들을 계몽할 수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비겁하게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선진국형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념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유약하다. 황석영 같은 사람들 끌어들여서 데리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광우병에 대해서 소 이야기를 잠깐 해봤고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제 갈비살, 미국산 다시 막 구워 먹기 시작하잖아요. 죽음의 공포로 쏟아져 나온 학생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 싶어. 학생들은 이제 겁나는 거죠. 울면서 살려내라고. 대통령 아저씨 우리 죽기 싫어요 이러면서. 진짜 잘못은 아이들을 속여서 거리로 끌어낸 몇몇 어른들에게 있겠지. 이 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6년 봄에 나온 책이고요. 2016년 봄에 나온 책이고요. 2016년 겨울에 또 미친 폭동들이 일어났잖아요.
촛불 탄핵, 거기에서도 역시 순진한 사람들이 많이 늦게 나왔죠. 여기 뒤에 보세요. 피리 불면서 분노하라라고 부추기는 자들. 자, 유명한 연예인이 나옵니다. 청산가리를 먹겠다, 차라리 미국 소고기를 먹느니, 뭐 이랬던. 그 다음에 PD수첩, 그때 PD수첩에 최승호 PD가 지금 다시 MBC에 사장으로 들어왔고, MBC 로비에 걸려있던 박정희 대통령의 편액, 음수사원,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의 원천을 생각해라,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편액을 떼어내고 세월호 상징 노란 리본을 갖다 붙인 작자입니다. 최승호 씨가. 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온갖 괴담들이 유포가 되고요. 정교조 교사들이 너희들 광우병 시위 나가는 거 출석하는 걸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다 나갔죠. 됐어. 선동 세력들이 됐다.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잘 됐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만화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삽입해 놓은 자료입니다. 정교조 사이트입니다. 이때 한번 보세요. 미친 소, 미친 교육, 깨끗이 쓸어냅시다. 17일 청계광장으로 이렇게 이제 불때기를 시작합니다. 이명박 정부 타도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정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광화문으로 나가게 했고, 청산가리를 먹겠다 차라리라고 했던 유명한 연예인이 바로 이분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걸 계속 되짚어야 되냐면요. 저희 태권도장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광우병 사건을 모르더라고요. 그럼, 야,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냐라고 하니까 세월이 보니까 벌써 모를 시점이 됐던 겁니다. 절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틈나는 대로 가끔씩 이야기해 줍니다. 이 여성은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면서 거기에 갯바위들 깨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막 했던 희한한 자들이죠. 완전 정치 연예인들인데요. 자, 최근에 이제 문재앙 씨하고 밥 먹는 장면도 있고요. TBS 아시죠? 좌익들의 그 원상지. TBS 라디오의 DJ도 DJ가 되었다. 김어준 다음 시간대를 맡았다. 40살밖에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쩔었나 모르겠습니다. 이 정권은 화이트리스트 같은 거는 DNA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설마 그런 인센티브로 줬겠습니까만은 믿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여성, 이런 사람들이 지금 승승장구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계속 만화 이어가겠습니다. 그 후 벌써 7년이 흐른 2015년, 당연히 아무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고, 아무도 없다, 걸린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나 그 선동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책임지지 않는다. 2008년 광화문의 시민들은 2015년 세 부류로 나뉜다. 반성형, 반성한 사람도 있죠. 인지 부조화형, 분명히 광우병은 창궐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2016년 당시까지도, 이 책 나올 때 누가 죽는데 그 말이 아니단 말이야 라고 정신승리형, 비겁한 거죠. 그때 사태를 이끈 진짜 주동자들은 지금도 미국서, 영국서를 맛있게 처먹고 있다. 자, 이제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왜 섬뜩했냐면요, 이게 탄핵 촛불 난동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뭘로 또 하지? 구름비로 갈까? 제주 해군기지. 큰빛 이끼벌레. 이건 이제 4대강의 녹조라 때 선동하는 겁니다. 서울역 분신은 어때? 민중 총궐기 해야 되는데 세월호를 조금만 더 하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선동 모략지를 기획한다는 거죠. 시즌2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시즌2 뭔지 아시죠? 태블릿 PC부터 해서 최순실이가 어쩐다, 롯데호텔에서 섹스를 했다, 섹스 비디오가 나올 것이다, 안민석이는 스위스에 가서, 독일 가서 뭐 계좌를 털어오겠다. 섬뜩하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 책이 나올 때 2016년 봄입니다. 근데 2016년 늦가을부터, 초겨울부터 슬슬 시작되었던 걸 이 작가는 예상한 뭐 돗자리 깔 만큼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자들이 워낙 선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유출을 하는 것인데 그해 겨울에 들어맞아 버립니다.
섬뜩합니다, 정말.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선동을 했는지. 방심하는 순간 광우병 사태는 또 터진다. 이 해 겨울에 터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책 나왔는 해 겨울에. 광우병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인민조국식 가족, 그 기생충 가족들에 대해서 온 국민이 그렇게 경악을 했다가 이번에 총선 때 다시 다 뽑아주는 거 한번 보세요. 인민조국을 옹호하는 자들 지금 다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체가 더불어가 신영복의 더불어입니다. 신영복은 통역당 사건의 간첩이죠. 간첩민주당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그걸 국민들이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짜증이 확 올라오네요. 자, 2018년 기사입니다. 2018년 모든 게 태풍처럼 다 지나가고 한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 2년 연속 세계 2위. 우리의 자화상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더 벗어날 길 없습니다. 2020년 기사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2019년 국내 수입 소고기 시장 점유율 1위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인민조국시를 부활시켜버리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반성합시다. 나를 포함해서 반성합시다. 내가 나는 다른 사람처럼 유체이달 화법으로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반성합시다. 자, 이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미래에서 온 남자다. 수천 년 동안 굶주렸던 땅에 일본이 지나가고 중국에게 굽신굽신거리던 나라인데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다가 미국 때문에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그냥 일본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통치가 다 지나가고 조선 봉건제, 일본 식민지도 물러나고 어떻게 됐느냐? 자유가 바로 찾아온 게 아니다.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다. 뻘겋게 중국, 러시아, 동유럽까지 전 세계가 뻘겋게 변해가고 있다. 대세가 공산주의였다. 이때는 대세가. 남한에도 지식층들은 다 그때는 공산주의에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박헌영을 위시해서. 자, 그래서 이 한반도도 서물서물 뻘겋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멈췄네. 누구 한 명이 나타나서 그걸 결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빨간 물결을 막고 있다. 누구냐? 힘이 부족하니까 빨리라고 하면서 미국 손도 끌어당깁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당시에 헤게모니는 또 그람시의 용어니까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가스라테프트 조약에서 1905년이죠. 그 다음에 얄타 회담에서 2차 대전 이후에서 그 다음에 6.25 직전인 에치슨 라인을 걸 때부터 일본군의 30만 명의 무장을 해제하고 난 뒤에도 떠나버렸습니다. 뭐가 여기가 미제입니까? 미제, 일제 다음에 미제라는 게 좌익들의 그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역사관. 아닙니다. 미국은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빨리 대충 봉합하고 떠나려고 했던 미국을 끄잡아 당깁니다. 그러니까 윤서인 작가가 여기다 표현해놨는데 왓더 와, 왜 이러냐 이렇게 이제 끌려온다는 거죠. 억지로.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 제거 작전까지 계획했었더랬습니다. 워낙 피곤하니까. 평화 통일, 우리 자유 통일 이루어야 된다고, 북진 통일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래가 미국을 갖다 붙여 놓습니다. 이게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다가 사유재산, 자유시장 경제에 씨앗을 뿌리고 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모릅니다. 뭐야, 이게 좋은 거야? 예,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신 조선인들이죠. 어떤 이념 체계가 좋으냐고 선호도를 조사하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라는 게 80% 육박할 때입니다. 나머지는 20%로 쪼그라져 있던. 지금 보세요. 총선 결과가 한번 보세요. 거기서 많이 벗어났나요? 저 신영복 민주당, 통역당 민주당을 그렇게 압승시켜 주잖아요. 참 한국인한테는 이 전체주의에 경도되는 그 DNA가 있는 거가, 유럽에서 이론화된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윤치호 선생이 그랬습니다. 조선은 이미 조선식 공산주의를 하고 있었다고. 야, 참 그런가 하는 생각을 요즘 한참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북한은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예. 소달구지에 물건 실어가는. 우리 송영길 씨는 평양에 가가지고 평양 발전상을 예찬하고 그랬죠. 친중파, 대표적인 친중파. 지금도 미군 갈 테면 가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저 국회의원 또 당선됐대요. 송영길 씨. 자, 북한과 남한. 이건 인공위성 사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유명한 사진입니다. 평양에만 살짝 밝은 점이 있고 암흑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남한은 이렇게 찬란하게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인들 일부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잘못되었다. 친일파의 나라다. 한나라당의 후손들이다. 한나라당 있죠. 한나라당 후손이다. 친일파다. 독재다. 이 말만 늘 떠들어댑니다. 저는 어느 정도의 언론 자유만 있으면은 차라리 잘 살 수만 있으면은 이런 저질 민주제도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뭐지 이 사람? 그 시절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 있고. 요거는 제 필기입니다. 2006년도. 님 미래에서 오신? 라고 묻고 있습니다. 미래에서 온 손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가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 땅에 이 리더로 왔는지 신기합니다. 정말. 자, 요런 책입니다. 조이 라이드라고 하는 책이고요.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예, 어른들이 봐도 유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강추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할까 오늘 생각을 하다가 책이 절판되고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중고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중고가 굉장히 좋습니다. 중고로도 많이 나와 있고 운 좋게 가격이 하나 비교적 많이 다운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얼른 하나 샀습니다. 누구 선물해 줄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얼른 하나 샀고요. 꼭 요건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서인 작가의 조이라이드 2016년 3월에 나왔던 책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